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함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용신, 그 사주와 생명론, 제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용신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신이라고 하는데, 용신은 한마디로 하게 되면 용신은 사주의 정신이다. 그래서 어떤 사주든지 반드시 그 용신이 있어야 됩니다. 용신이 있어야만이 사주가 제대로 된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신을 쫓았을 때 인생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용신을 잡는 법이 이제 사주마다 다 다르죠. 그 이론이나 또는 사주를 푸는 사람에 의해서 그 용신을 보는 법이 상당히 많이 다른데, 그래서 용신을 잘못 잡게 되면 이제 헛다리를 짚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든지 용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용신이 아주 중요하죠. 이 용신은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주 이제 실제 이렇게 사주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용신이 있는 사주를 제가 한번 예를 든 거고, 두 번째 사주는 용신은 있지만 무력한 경우, 이걸 소위 병이라고 그러죠. 병약론에 의하게 되면 이걸 병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에서 병은 무엇이고 또 약으로 한번 해볼까요? 약은 또 무엇인가? 약신이라고 하죠. 이 약이라는 것이 또 어떤 글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자인데요. 약신. 왜냐하면 명리에서 이런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조금씩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렇게 용신이, 이런 사주처럼 용신이 있어야만이 자동차가 길을 갈 때 그 운전수가 운전을 제대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제 축월이죠. 축월의 경금이면 뿌리가 아주 탄탄한 쇳덩어리입니다. 이게 쇳덩어리인데, 이 쇳덩어리는 겨울에는 뭐 보온을 시키든지 재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이 정화가 용신입니다. 정화가 용신이죠. 용신이 사주에서 저렇게 월간이죠. 월간에 투출한 경우, 또 연지에 오화의 그 뿌리가 있는 경우, 대체적으로 좋은 가문의 출생자입니다. 좋은 가문의 출생자이며, 이 용신을 갖다 이미 득지를 했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너무나 좋죠. 이런 사주들. 그래서 아주 큰 권력기관이나 사회에서 아주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사주입니다. 그래서 용신이 정화이며 이 용신을 돕는 간목은 또 길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용신의 목길신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듯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사주들을 유용신자라고 그러죠. 용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주들. 사주가 상당히 그릇이 크다. 그리고 축월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금의 묘고죠. 경금이나 신금의 묘고인데, 묘고라고 해서 약한 건 절대 아닙니다. 12운성으로는 묘고를 치는데, 묘고가 그런 게 아니고 축토라고 하는 거예요. 축토를 가지고 있죠, 지금. 축토는 경금을 능히 토생금으로 키워낼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다른 토는 또 안 되죠. 축토는 키워내는 토예요. 그래서 축토가 신금을 능히 키워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간목은 다시 정화를 생하고, 정화는 다시 경금을 재련해서 아주 큰 기물로 능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주가 아주, 이 정도면 뭐 그냥 아주 맑은 사주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복이 상당히 큰 사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에 보게 되면 불필요한 글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필요한 글자가 없어요. 이런 사주를 보면. 불필요한 글자가 많게 되면 사주가 좀 편고해지고 앞길이 막힌다. 그러는 거죠. 정신도 상당히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다. 개척 정신이 되게 강하겠죠. 이런 사주들. 남들이 하지 않는 불의의 일을 한다. 제가 이 사주를 딱 보니까 꼭 저기가 생각납니다. 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의 사주. 이 사주 똑같죠? 똑같은데 연이 을묘년에 을묘년에 정해월이었죠. 맞습니다. 을묘년 정해월 경신일에 신은 또 뭐 이렇게 저기가 신은 또 이론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정화를 뜬 시인 것 같은데 정해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정축시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거는 모르니까 내버려 둡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유사주예요. 비슷하죠. 근데 아마 정중 회장님도 요 을이 아니었다면 등이 대선에 한번 나왔었죠. 대통령 선거 때. 충분히 엄청난 그릇을 가졌다. 하지만 이 사주만 자체도 엄청 좋은 사주입니다. 예. 이게 뭐예요? 이 사주도 모양은 이쁘죠, 아주. 그래서 이런 사주를 유용신자, 그 능이 용신이 있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용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용신이.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주 상담을 저는 가끔 실제 하니까요. 하다 보면 제가 뭐 화용신인가요?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화가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2016년 병신년, 2017년 정유년 좋아야 되는데 왜 자기는 안 좋았냐는 거죠. 이런 거 많이 이제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화가 좋다라는 게 뭐 이런 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사주는 이 정화가 좋은 것이지 화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화는 병화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경금에 병화가 뜨면 사주 그릇이 완전히 다운됩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화가 들어와서 단순히 좋다. 뭐 금이 용신이다. 수가 용신이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금도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죠. 화도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정화가 좋은 글자고 그다음에 간목은 더 좋은 글자죠. 그래서 천간에 떠 있기 때문에 사주의 그릇을 논할 필요가 없이 아주 훌륭한 명국이 된 겁니다. 이 두 번째 사주는 제가 이제 이런 사주를 병이 있고 약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용신도 있으면서 병신, 그 용신을 극하는 병이 있는 거죠. 똑같은 이제 이 사주는 축월의 신금입니다. 축월의 신금 같은 경우에 노세한 그 신금, 금으로 보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풀어야 되냐면 좀 뭐랄까요? 모든 사주는 푸는 기준이 다른데 목이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토라는 땅, 온기를 가진 미토라는 땅에 을목이 좀 숨어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 미중에 있는 을목이 축토의 신금, 축미 충작용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목의 뿌리가 상해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주에서는 축월의 신금은 당연히 정화를 용신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용신이든 희신이든 좋은 글자는 분명한데 해필이면 요놈의 개수가 떠가지고 이 정화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용신 무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병신은 당연히 개수고 요거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죽었기 때문에 여명에게는 관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한다. 결혼할 마음이 없죠. 이런 사주들은. 그래서 아주 화가 죽었기 때문에 사주에서 여명에게는 관성이 남편의 덕이 됩니다. 남편 복이라고 그러죠. 소위 남편 복과 남편의 동양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극을 맞아버리게 되면 그냥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시간에 또 병화가 있어가지고 신금이 있어서 조금 불필요한 글자가 많죠. 이런 사주들. 이것도 불필요하고 이것도 불필요하고 이 축토도 썩 좋은 글자는 아니죠. 요거는 보호해야 될 글자고 목은. 근데 목도 눌려있는 형국이라 이런 사주들 생명인 목이 힘을 잃었다. 생명인 목이 힘을 잃었죠. 힘을 잃었기 때문에 사주가 좀 암울해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 정화가 극만 안 맞았고 살아있었다면 또 해석이 많이 달라졌을 건데 조금 사주가 오히려 이러한 병신이 용신 또는 약신을 제압하는 형국이 됐다. 이겼다는 거죠. 사주는
사주는 전쟁터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죠. 사주는 전쟁터며 인생 파노라마를 갖다가 나타내는데, 이 사주는 전쟁을 했으면 진전쟁이죠. 그래서 패전국이 되는 겁니다. 주신은 일간인데, 주신은 주된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주된 신인데, 이 주된 신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했다. 그래서 패한 전쟁이 된다. 좀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대운을 또 살펴야 됩니다. 반드시. 대운에서 또 운이 살아나면 또 살아나는 거죠. 언제 이런 사주가 운이 살아나겠는가? 병신은 그걸에서 날려버려야 되죠. 그리고 약신은 생을해서 도와주면 그게 좋은 대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목대운, 뭐 가불대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겠는데, 그래도 한계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주는 이제 병신이 있는 사주, 이 사주는 이제 용신이 아주 유력한 사주.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히 용신이 있는 사주와 없는 사주,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주는 일단 자동차로 치면 운전대, 운전수가 뭐냐면 용신이에요. 그래서 용신이 있어야 차를 운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 사고를 내지 않고 멀리까지 잘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신은 곧 운전면허증과 같은 것이며 운전수다. 그래서 이 운전수가 운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신이 있어야만이 제 갈 길을 잘 가는 사주, 누구나 다 알아줄 수 있는 큰 대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용신이 무력하게 되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때를 기다려야 되죠. 마치 제 사주가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때가 참 안 오죠. 저도 보면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때가 되면 다 오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의 용신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간략히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 용신이 정말 뭐랄까요? 용신이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이에요. 그래서 용신이 이런 사주처럼 확 드러나면 좋죠. 드러나면 뭐 잡는 건 쉬운데 이제 용신이 막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 사주가 임수, 만약에 여기 임의가 있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죠. 어떨 때 운이 풀리겠는가? 그러니까 임수가 만약에 있게 되면 정임합을 이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계륵이라고 그래요. 저는 계륵사주라고 그러는데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사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게 되는데 단점이 많죠. 이 사주는. 그 단점이 언제 발현이 되냐면 이제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그 단점이 발현이 안 되지만, 이런 사주도 만약에 정임이 합해 있다 그러면 사회 나왔을 때 쉽게 얘기하면 고생 많이 하는 사주죠. 이제 여러 가지 푸는 방식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신은 자꾸 바뀐다. 한 글자, 사주 한 글자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절대 용신이 하나 있으면 사주는 참 귀해지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주들이 많기 때문에 세밀히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주와 생명록 용신에서 병신이 있는 사주, 또 용신이 있는 사주 한번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 용신을 갖다가 찾아내려면 축월의 경금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축월의 신금의 목적. 왜 겨울 신금으로 태어났냐는 거죠. 왜? 그래서 이게 천명론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십간론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 써 있어야 됩니다. 십간론. 이 십간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십간론은 건물을 지을 때 초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초석을 잘못 따지고 그냥 뭐랄까요? 소위 격국용신이라고 그러죠. 이 격국용신만 찾다 보면 뭔가 사주는 공부는 하긴 하는데 안 잡혀요. 뭔가 큰 책의 틀을 못 잡아냅니다. 그러니 사주의 그릇을 알 수가 없고
사주의 길흉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십간론은 곧 천명론이다. 십간은 곧 천명이죠. 필요한 글자. 무슨 글자가 왜 필요한가? 그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대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사주와 용신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고요. 또 제가 생각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